네, 정부가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로 선별해서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숙 기자. 네, 문화사회정책부입니다. 예, 정부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은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먼저 메르스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고 최초 환자 접촉자 가운데 일부를 누락해 국민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주일간이 메르스 확산과 진정의 기로로 판단된다며 3차 감염을 통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만성 질환이 있는 등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밀접 접촉자에 대해 시설 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발해 오늘부터 안전한 두 군데 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대상은 50세 이상 고연령층과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로 현재 자택 격리자의 약 35% 정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시설 격리 조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의료진이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한다며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지원 계획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 위생을 잘 지켜 감염 위험에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한 만큼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 장관은 이어 의료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조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로 메르스 환자가 15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밤사이 새로 나온 확진 환자가 2명인데요. 어떻게 감염된 사람들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명의 환자 역시 최초 환자가 두 번째 입원했던 B병원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명 모두 35살의 남성인데요. 한 명은 최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이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병동에 입원한 어머니를 매일 간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 15명 가운데 최초 환자와 의료진 2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이른바 B병원에서 감염된 것입니다. 최초 환자가 처음과 세 번째 들렀던 병원은 의원급으로 외래 진료를 한 반면에 이 두 번째 병원은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메르스 발생은 특정 병원에서 집중 발생했다며 이 병원을 휴원 조치하고 입원 환자 전원을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최초 환자와 이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감기처럼 공기 중 전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진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는 감기처럼 공기 중에 전파는 안 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른바 비말 전파만 된다는 것인데요. 좀 쉽게 말하자면 환자와 가까이에서 장시간 말할 때 환자 입에서 나오는 침 등 액체 가루로 인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면서도 좀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 추가 연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영표 장관은 감염 경로와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해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 변종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공조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YTN 윤현숙입니다.